뜨거운 쇳물은 천년의 울림이 되었다. 소리의 여운이 전해지는 곳에서 주철장 원광식을 만났다. 깊고 깊은 소리를 찾아간 곳은 진천에 자리한 종박물관입니다. 건물 모양도 커다란 범종 모양.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나라 범종의 역사와 시대별 범종도 전시돼 있는데요. 범종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박물관 입구에는 크기와 웅장함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범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아름답지. 네. 내가 만든 작품인데 이 종을 선생님이 만드셨다고요? 똑같이 만들었어. 살아있는 조각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면서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거를 이 문양이 소리하고 직결돼 있어. 궁금해요. 그러면 만드는 거 그러면 날 쫓아라. 가요. 오늘 만들어요? 가요. 어머. 숙련된 조각가들이 종의 문양을 새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털개가 먼저 나오면은 이제 이 속걸 돌려. 돌리면은 이게 내가 무슨 문양을 원한다 그러면 이 문양이 속고를 음각으로 이렇게 떠내가지고 우리는 음각에서 조각을 해가지고. 종의 문양은 석고에 음각 부조로 새긴 다음 다시 한번 밀랍 모형을 만들어 정교하게 조각한다. 여기에 모래와 황토 등을 섞어 전체에 바른 다음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원광식 주철장이 지난 97년 1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재현한 전통 밀랍 주조 기법. 오랫동안 반복한 익숙한 작업이지만 쇳물 앞에서만큼은 긴장감을 놓쳐선 안 된다. 항상 쇳물을 불 때는 긴장돼 있다고 사람이. 저게 터져 폭발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물을 딱 올라올 때 보면 휙 하고 소리 질러 오는 거는 이제 겨울게, 특히 비가 올 때 아무리 인력으로 건조를 해도 안 마르는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휙 하고 나면 이 종이 나오고 나면 이 한 부위가 기포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종이 불량불명. 5시간에 걸쳐 용광로가 달구어지고 쇳물이 만들어지면 거푸집으로 옮기는데요. 펄펄 끓는 쇳물을 옮기고 붓는 위험한 작업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의외의 재료가 등장하는데요. 돛짚으로 만든 새끼줄입니다. 펄펄 끓는 쇳물에 밧줄, 지푸라기 이런 거 넣으셨거든요? 그게 왜 넣냐면 그 위엔 숯이 처음부터 피어났다. 온도를 같이 유지하라고. 저가 차면 튀거든. 그 온도를 놔주면 그 숯이 있다고. 숯이 있으면은 그 집을 앞에다가 걷어내고 놓으면은 그게 안 딸려들어. 20대 초반 생계를 위해 배웠던 종 만드는 작업은 평생을 걸어갈 장인의 길이 됐는데요. 60년을 해온 변함없는 일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거 빼. 그냥 들어. 조금 있다 뭐.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바로 그 노하우네요.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게 위험해. 그게. 터지려 하는 일이 많아. 그걸 또 주의해야겠네요. 쇳물을 붓는 날의 온도와 습도도 종의 소리와 완성도를 결정하는데요. 내일부터 비 온대요. 이게 비가 오면 안 되거든. 습도가 빠져. 오늘 날짜 잘 잡았어.
한창 종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 시절. 뜨거운 쇳물이 튀어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는 장인. 그가 지금껏 만든 2만여 구의 종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이 완성됐다. 지난 6개월간 장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거대한 범종. 흙과 쇠가 작은 틈 하나도 없이 조화를 이루고 비로소 하나의 종으로 탄생한 순간. 주철장 원광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들고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몇 군데가 나온다고. 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게 또 아쉬움이 또 항상 남게 말해요.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든 장인의 작품. 이 거대한 범종이 품은 울림은 어떨까? 이 소리가 거의 내 생각에 이 들어있는 거고 비슷하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조 설계를 잘못됐다든지 기후가 나쁜 비가 왔다든지 또 이 거푸집 만들 적에 습도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안 맞으면 소리가 뻔하게 보여. 종소리에 긴 여운을 닮은 장인의 꿈이 있다. 종이라는 거는 내 인생을 다 내 평생을 종하고 싸웠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는 종이지. 죽는 날까지는 내가 어떻든 내가 이 시대의 종을 또 만들 거. 뜨거운 쇳물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온 길. 그가 울리는 종소리는 언제나 긴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초속 60m 바람을 가르는 추진력. 쏜살처럼 지나온 지난 반세기. 전통을 이어온 화살은 궁시장 양태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외로운 싸움은 또다시 시작됐다. 화살 만들기 첫 단계는 대나무 다듬기. 대나무만 쓰는 이유는 이 대나무가 겉은 단단하고 속은 물르고 더군다나 이 대나무 자체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용으로 천연 재료로서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화살의 몸통은 해풍을 맞고 자란 신우대를 매끈하게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재료를 붙일 때 쓰는 풀은 민어 풀에를 직접 끓여 만든 어교. 어느 것 하나 장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지요, 이 화살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자연에서 얻어지다 보니까 전부 제각각에 꼭 날개에서부터 대나무, 그러니까 일정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이제 비슷하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은 84번의 공정, 수백 번의 손길을 거쳐야 완성된다. 단단하게 무장한 화살촉. 화살 끝은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다.
촘촘하고 튼튼하게 말아 활 시위를 당길 때 밀리지 않게 도와주는 쇠심줄. 멋스럽게 붙이는 꿩 깃털은 화살의 균형을 미세하게 맞추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이 꿩 날개를 쓰는 건 꿩 날개 자체가 선비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임금님이 입던 그 골룡포라는 옷에 보면 140몇 마리 그 꿩이 수를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화살 역시 선비들 놀이기 때문에 다른 날개는 쓸 수가 없어요. 꿩 날개로만 반드시 써야 하는 거고. 까다로운 재료에 힘겨운 작업까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내는 분들이 수억이 오래 잘 썼다. 그랬을 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사람 보람도 그때 느끼는 거고. 어느덧 화살은 양태현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 이건 화살이라 내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껏 이 화살로 내가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하고. 궁시장 인생 50년, 생의 관역에 운명처럼 날아든 화살. 목표를 향해 올곧게 날아가는 화살은 우직하게 한 길을 가는 그 양태현을 닮았다. 세계 기록유산의 꽃 직지가 60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금빛 문명을 깨운 주인공은 이민호였다. 한창 무더웠던 지난 여름에도 그는 한결같았다. 활자와 함께 해온 세월 30년. 이민호는 어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한자 한자에 쏟아붓고 있다. 금속 활자를 좀 만드는 과정은 지금 현재는 밀랍 주조법과 주물사 주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랍 주조 방법은 벌에서 축출한 밀랍을 가지고 활자를 새겨서 모래와 그리고 황토, 물 세 가지를 배합 비율을 잘 맞춰서 그리고 그 이제 1000도에 가까운 우리 탈납기에 집어넣고 탈납을 해서 만드는 과정을 밀랍 주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민호 장인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밀랍 주조법은 고려시대 활자를 만들었던 우리의 전통 기술. 밀랍에 활자를 양각으로 새긴 다음 주물토를 부어 틀을 만든다. 한치 오차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작업이다. 밀랍 주조 방법이 활자는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입체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흙이 황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표면이 좀 섬세하고 좀 여성다운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자의 꽃은 완전히 건조된 주물토가 1200도의 뜨거운 가마를 나오면서 피어나기 시작한다. 밀랍이 녹아내린 자리를 뜨겁게 채운 쇳물은 오랜 시간의 정적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흙, 불, 쇠,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예술, 금속 활자다.
국내 유일의 금속 활자장 이민호. 동시에 생겨요. 그럼 이게 어딘가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가 이곳에서 관람객들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주조법이 있다. 폭발을 하는 거고. 갯벌의 해감 모래, 즉 주물사로 거푸집을 만들어 금속 활자를 찍어내는 것이다. 활자를 바닥에 배치한 다음 그 위에 수분을 적당히 머금은 고운 모래를 다진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 쇳물이 들어갈 길을 만들어준다. 이것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장인이 터득한 주물사 주조법이다. 뜨거운 쇳물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 기술을 통해 선조들은 대량의 금속 활자를 만들기도 했다. 한 300도 정도 돼요. 기나긴 세월을 넘어 대중 앞에 돌아온 금속 활자. 이민호의 가슴이 다시 뛰고 있다. 1200대 용액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금속 활자를 알리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금속 활자. 금빛 문명의 귀환이 모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소리를 만들어가는 길, 그 길 위에 악기장 조준석이 있다. 차디찬 계절은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어김없이 찾아왔다. 묵묵히 세월을 인내하며 더 강하고 단단해진 나무들. 이를 지켜보는 주인공이 있다. 어, 5년 정도 눈비를 다 마취합니다. 5년 정도 이렇게 자연 건조를 해가지고 악기를 제작을 하는 것이죠. 난계 박연의 고장 영동에서 우리 악기를 만드는 조준석. 가야금 모양을 따가지고 겉에 이제 겉과 속을 대패질을 해야 하는데 겉에 대패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5년 이상 비바람 맞으며 삭히고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다듬어 나가는 정교한 공정. 자연이 만들어준 최상의 재료에 소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악기장의 몫이다.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위판과 밑판의 울림통을 만들어 단단하게 붙인 다음 하루를 기다린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장인의 정교한 손길. (800도의) 화덕에서 인두를 달고 악기에 색을 입히는 작업도 전통 방식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냥 가스불에다가 지져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랬을 때 울림이 편향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선조님들이 물려준 거 보기도 좋고 또 자연 그대로 제자들한테 시키기도 좋고. 국악기 소리에 깊이를 더해주는 현. 줄고기 과정은 과거에 비해 부분적으로 기계화됐지만 이곳에서도 장인의 손길은 비켜갈 수 없다.
이것은 이제 가야금, 해금, 현악기 줄인데요. 명주실로 줄을 꼬아서 이제 소나무 방망이에다가 감아줌으로써 수증기에다가 한 40여 분 동안 찌면은 이제 이것이 송진이 코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섬세한 과정을 거쳐 조준석이 완성한 악기는 50가지 이상. 이제는 잠깐의 튕김만으로도 악기의 미세한 울림과 떨림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다. 무형의 유산인 소리는 장인의 악기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긴 울림이 되었다. 그 명성 때문일까? 이곳엔 국악기가 필요한 사람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한국의 소리.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전통 악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초등학교,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앞장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소리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조준석. 현 위에서 만들어 나갈 장인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수행이자 깨달음의 길. 오늘도 목불 앞엔 함영석이 있다. 속세를 떠난 산자락. 이른 아침부터 목불 조각장의 손길이 분주하다. 크고 단단한 은행나무를 드디어 조각할 때가 왔다. 불가에서는 은행나무를 행자목이라고 그래요. 이 행자목은 조각을 다 했을 때 변행이 안 와, 자체. 그리고 비 안 맞으면 천년이 가도 안 써. 그래서 은행나무가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목재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불상 조각은. (40년) 넘게 걸어온 한 길. 목불 조각은 마음을 비우고 나무 속에 앉아있는 부처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작품할 때는 무상으로 작업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와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 부처를 조각하는 시간은 자신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 작품이 그 작가 닮아요. 아닌 것 같아도 어딘가 많이 닮아. 계속되는 칼질이 끝나면 사포질과 끌질이 다시 시작된다. 수만 번의 손길을 거쳐 평범한 나무는 예술 작품이 됐다. 옅은 미소가 번지는 자비로운 얼굴. 누구라도 다가설 수 있는 편안함. 장인의 땀방울로 빚어낸 정교함까지 두루 갖추었다. 그리고 목불장이 조각한 또 하나의 부처.
다른 작업도 어렵지만 이 서가모니 등신부는 이 얼굴에 미소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자비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이라는 거 있죠. 그 세 가지가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작업이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미소와 자비, 위엄을 갖춘 부처의 얼굴은 낯설지 않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작은 법당 안을 섬녀한 자태와 자비로운 미소로 굽어보는 불상. 제가 작업할 때는 하나의 작품이고 완성이 돼 제 손을 떠나잖아요. 절에 모셔지면 모든 불자들이 숭배하는 성상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불상을 만들기 위해 7번이 넘는 오칠을 반복했다. 그리고 금을 입히는 과정인 개금불사와 점안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부처가 된다. 이 또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장인은 지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불상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불상 작품이 후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비움으로 채워낸 장인의 목불 조각. 자비로운 부처의 미소가 널리 번져나가길 바란다. 화려한 세계 향연에 장중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여번의 색을 펼치는 장인 단청장 권현규다. 한적한 시골 마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단청장 권현규를 만났다. 장인이 색을 칠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입히는 작업. 목재가 오래 가야 되고 목재 보호를 하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의장이 뭐예요? 저기 보기 좋게, 그죠?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리는 단청. 단청의 화려한 색깔은 5가지 안료의 접착제인 악교를 섞어 만든다. 색깔은 전통 용어로는 진채로 갑니다. 진채.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안료. 오방색은 보통 뭐 다 아시다시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삼원색이잖아요. 현대 개념에 거기다가 흑색, 백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용어에서는 흑백색은 무채색이라고 색도 안 치는데 여기에서는 색깔로 보는 거죠. 중요한 색깔로. 시각적 아름다움과 한국만의 독특한 채색 문화가 살아있는 단청. 무늬마다 의미도 남다르다. 우리나라 단청이 아직 무궁무진한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겪어보면은 3가지로 돼 있어요. 되게 하나는 단독문, 이렇게 하나 가지고 독자적인 문양이 되는 이건데 고구려 고벽화부터 나오는 거 이게. 우리나라 단청 공정에서 가장 많은 게 머리초예요. 단청 공정의 한 80%가 머리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금초라는 게 있어. 금단청 할 때 쓰는 금초라는 게 그거는 되게 구각문이라고 그래갖고 거북이도 육각형문이 이런 데서 파생이 되는데 이 3가지로 요약돼 우리나라 단청 문양이요. 이외에도 평안을 기원하는 태평화, 가장 많이 그린다는 연화머리초 등
수많은 종류의 단청이 기품 있는 색으로 빛나고 있다. 불교 예술에서 이어진 우리나라 단청은 그 역사만 해도 1000년 이상 고유의 색채를 담고 있다. 우리가 여기다 일본 단청을 하거나 중국 단청하면은 얘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왠지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닌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고유한 전승 미술이기 때문에 그게 전승 내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고급 벽화도 있잖아. 우리의 전승 미술로 기복과 장엄의 미학을 보여주는 단청. 장인이 25살 때 그리기 시작한 이 화려한 그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권현규 장인이 단청을 통해 만난 또 하나의 작품은 탱화다. 그가 새롭게 넘고 싶은 또 한 번의 도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예술가들이 많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프로들이지. 프로들한테 이것을 좀 그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게 본의 아니게 폐쇄적이 돼 버렸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허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새 손은 느려지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멈출 수 없는 인생의 과제. 천년을 이어갈 색을 입히는 작업에 장인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숱한 반복과 인고 끝에 마침내 차오르는 영혼의 빛깔. 칠장 김성호가 포기를 모르는 이유다. 한적한 마을. 온나무 수액을 다루는 작업은 장인에겐 40년, 인류가 함께한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 왕국 그 무덤에서 출토된 관의 그 어떤 칠 도료가 오칠로 밝혀진 예가 있어요. 그럼 기원전 5000년이라면 엄청난 오랜 시간에 제작이 됐던 출토 유물에 그 오칠이 발려져 있었다라고 친다면 인류가 한 5000년 전부터 벌써 오칠을 사용해 왔다. 보존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만족시키는 오칠의 매력에 김성호 역시 매료됐다. 오칠은 방섭, 특히나 그 썩는 것을 방지하고 방열, 그러니까 열에 강하고 방충, 충에 강하다 보니까 이 오칠을 어느 기물에다가 칠을 했을 때는 거기에 향균성의 자체 우리가 했던 요즘 뭐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모든 기물에 향균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오칠이 아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려한 나전칠기에서 생활 가구에 이르기까지 장인이 참여한 오칠의 범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김성호의 새로운 도전 분야는 젓가락이었다. 청주시의 젓가락 페스티벌에 맞춰 제작에 들어간 오칠 나전 젓가락. 이렇게 했을 때 장인의 이름을 건 만큼 공정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과정이 다 힘이 드는데 이제 이 어떤 작품 한 작품의 그 어떤 그 결정체라고 할까요? 이제 아름다움의 극치는 이제 마감이 있어요. 그 마감에 이제 다른 칠을 가지고 효과를 내는
그런 아주 귀한 작업이 남아있죠. 옷 진액에 안료를 섞어 만들어낸 강렬한 색. 전통 오칠과 새로운 디자인이 만나 멋스러운 작품이 됐다. 김성호의 활동 무대는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이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호텔. 이 건물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다. 나무에 조치를 했을 때 쫙 빨렸다가 내뱉으면서 자기 본연의 색깔이 나와요. 그게 지금 아주 1년 지났지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장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그 한국의 아름다운 미를 그 외국인들한테 널리 알리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맛을 느끼고 한국의 멋을 느끼고 그런 공간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가치가 있다. 우리의 전통 오칠의 매력을 알리는 일에 장인은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떤 전통공예가 지금 자꾸 사양이 되는 그런데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시고, 저는 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통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지켜온 고집스러운 외길 인생. 그의 신념은 변치 않는 오칠의 빛깔만큼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